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가족 확진기 7번째입니다. 오늘 조금 병이 조금 좋아졌는데요. 실제 좋아진 것보다 지금 기분으로 느끼는 병증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열이 좀 내렸는데요. 열은 어저께는 한 100도까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화씨로 99도에서 99.5도 정도. 열이 조금 내린 거에 비해서는 열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다음에 약간 어지러움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제보다도 많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침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목 아픈 것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그 재채기 하는 거는 좀 안 줄어들고 여전히 또 재채기를 많이 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몸이 좀 아픈 거, 그러니까 온 몸에 근육통처럼 있는 것들은 좀 여전합니다. 지금 현재 설사가 이제 어제부터 멈췄어요. 어제 저녁부터는 이제 설사가 완전히 멈춰서 지금 설사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맛을 못 느끼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대신 식욕이 좀 돌아왔어요. 막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닌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약간 좀 메스꺼운 것도 있고 식욕 자체가 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그렇게 그닥 많이 느끼는 편은 아니었는데 오늘부터 어제 저녁부터는 배고픔도 좀 느끼고요.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배고픔이 느끼고 식욕이 맛을 못 느끼지만 식욕이 현재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도 좀 이제 양도 많이 먹고 지금 전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 상황이 현재 좋아진 거는 또는 아픔이 줄어든 건 거의 없지만 이제 그 병세가 확실히 딱 꺾여서 좋아지는 것 같은 좋아지는 트랙을 딱 탄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 환자도 더 아픔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끝날 지점 막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고 막 입구가 지금 보이는 이런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아픔도 지금 현재 약간 덜 느끼게 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지금 많이 좀 좋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뉴욕을 제외한 기타 다른 지역들, 뉴저지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지금 괜찮은 병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을 포함해서 많은 병원들이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방호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뉴욕 쪽은 지금 뉴스에 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확진자가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병상도 많이 모자라고 지금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도 몇몇 심각해지시는 분 빼고 대부분 독감과 비슷한 정도의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는 그 질병 그 자체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그 질병 그 자체로서는 첫 번째는 전파력이 너무 강합니다. 가벼운 대화, 얼굴을 마주보고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 정도로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너무나도 쉽게 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병이 걸렸을 때 그 치사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 지금 그렇지만 그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거나 그러면 치사율이 10%가 지금 넘어가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감염자의 10%이기 때문에 인구 전체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염 속도라면 전 인구가 걸릴 수도 있는 정도의 전파력이에요. 전 인구의 10%가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이 정도로 지금 강력한 병입니다. 중세 유럽을 완전히 거의 붕괴시켰던 패스트가 그때 의료시설이 그렇게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33%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든 게 전체 인구가 줄어든 게 3분의 1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온 국민이 다 걸린다. 전 세계 인구가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10%가 사망하는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질병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생각할 거는 중세에 비해서 지금 현대의학이 압도적으로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10% 이거는 정말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그 정도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병이 만약에 걸렸을 때 누구에게 치명적인지 아직 모른다는 점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치명적이면 안 되지만 뭐 젊은 사람이 잘 걸리는지 뭐 나이 든 사람이 잘 걸리는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병이 재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 그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한 번 걸리면 좀 내성이 생기고 좀 그러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한 번 나왔다가 또 걸리는데 이렇게 좀 치명적인 것들이 되니까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감염자들이 병원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염자들이 한꺼번에 병원에 몰리면 감염 위험도 그렇고 병상도 없고 그래서 그 병이 걸리지 않은 다른 사람조차도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위험해지는, 또한 그 의료진들조차 그 병에 감염돼서 의료 서비스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우려할 만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각보다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감기보다 강력한 전파력에 좀 무서운 치명률,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면 좀 극히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공포를 조장하거나 이러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고 하루속히 의료계에서 이 병에 대한 대처 방법 또는 신약 또는 백신 같은 거를 빨리 좀 개발해서 이 병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이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끼치는 어려움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걸린 사람이 그 전염력이 강력하고 증상이 좀 비교적 강력하다 보니까 그 노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더불어서 그 사람과 접촉했던 주변 사람까지도 다 그 노동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좀 우려할 만한 첫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병이 강력한 전염력 때문에 사회적으로 셧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지 영업 제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 그 사회 전체를 격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당연히 지금 이 경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 병이 이제 위에 열거한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지나치게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게 또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공포심을 또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것들, 예를 들어 인종차별, 지역차별, 그 다음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혐오 같은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진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지금만 해도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특정 지역 바이러스나 특정 인종 바이러스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혐오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을 배타하는 이런 감정들이 지금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들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게 치료제나 백신이나 어떤 유효한 치료 방법들이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치료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이제 대처 방법 중에 제가 미처 소개를 못 시켰던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기를 자주 시키라는 거. 저희도 이제 감염자가 방에서 나오거나 할 때 거실, 방 모든 곳에 이제 환기를 다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환기시키는 거는 왜 이야기를 안 해주셨냐라고 생각해서 저도 깜빡 까먹은 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방송에 내보낸 다음에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볼 줄 몰랐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지금 다 보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도 많이 걸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물자 보급들, 특히 이제 먹을 거 이제 많이 보급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사실은 이제 격리기간이 길어져서 2주에 가깝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좀 달랑달랑했어요. 다 이제 다 떨어지고 우유도 다 떨어지고 계란도 다 떨어지고 이제 냉장고 파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지금 김치도 3통 정도 보급받았고요. 그리고 각종 신선한 야채서부터 시작해서 계란, 우유, 과일, 심지어는 그 아이스크림까지 저희가 지금 다 보급을 받아서 냉장고가 완전히 지금 현재 꽉 찬 상태예요.
더 이상 지금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되는 지금 야채 같은 거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 그 격리가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같은 한인들끼리 또는 같은 가까운 분들끼리 약간 그 비상열람망 같은 거를 이제 구축해서 만약에 사태에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다른 분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정보를 교환해 놓고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자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많고 어떤 분들은 적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것들을 공유해서 이제 한인들끼리 또는 친하신 외국인들에도 친하신 분들끼리 이런 식으로 좀 비상 연락망과 비상 그 배달망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엽서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 엽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미국인들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CDC에서 질병본부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집에 있어라 입니다. 두 마디로 축약한다면 집에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 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방법은 지금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 확진기 7번째였고요. 오늘 다행히 이제 진짜 희망 쪽으로 트랙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지금 좋고요. 내일 또 다른 소식과 함께 업데이트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